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나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셨어요? 왜? 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제 유산화 사업을 2018년도 5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한 반 정도 되었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가 3년 안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는 거였고 2년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디렉터를 쟁취했습니다. 왜? 근데 제가 왜 했을까요?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울컥하거든요. 저는 자영업자였고 돈을 매우 잘 버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 벌고 있고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잘 버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신다면 보통 사람의 연봉을 한 달에 벌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쉴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벌면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저였어요. 벽돌을 들고 있어서 안아줄 수 없는. 근데 멈추면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 1년, 2년, 한 몇 년 안에 결국은 나의 이런 생활을 그대로 영위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거예요. 이때 이 책이 저는 한 10년 전부터 보았지만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나서 이 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생각이 엄청난 편견에 휩싸인 사람이었구나.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되게 협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안 읽어보셨다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라고 해요. 일해서 버는 거, 노동.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투자해서 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해서 버는 방법. 말고 또 있으신가요? 저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이 3가지 방법으로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앞에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여기가 노동에 속해요. 나는 엄청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봤자 노동을 대가로 교환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가 있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라고 써 있는데 잘 보이세요? 투자가는요. 나 주식 투자해. 나 코인해. 그거 아니에요. 여윳돈으로 10억 정도 이상의 돈을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지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윳돈으로 현찰 10억은 없었어요. 돈을 계속 벌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그때 당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사업가는 자영업자는 또 사업가는 아니에요. 저절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것, 그게 사업가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업, 또 유튜브도 좀 속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또 유튜브 수익 구조를 보니까 돈 벌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또 책 쓰는 거, 노래 같은 거, 인쇄 수입 같은 게 저 사업가에 속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가요? 지금 유산하기 전에? 자영업자, 여기죠. 노동 쪽이죠. 저는 노동 쪽인 사람만 99% 봤어요. 이때까지.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저 단어 지워버리고 싶네요. 그쵸? 푸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수입 구조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여긴 리치죠. 이쪽에 들어가기 위해선 1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내가 글을 엄청 잘 쓰거나 노래를 작곡하거나 하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기업 운영하실 능력이 없다면 이 리치로는 절대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요 B, 사업가에 속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가 리치로 가는 쪽에 사다리를 놓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다들 그런 이유로
다른 다단계도 선택들 하세요. 근데 다단계로 돈 버는 사람 보셨어요? 보신 분 주변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다단계로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였어요. 근데 너 봤다. 저한테 다 그 얘기 하거든요. 왜일까요? 앞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리치로 가는 계단인데 그 사다리를 여기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성공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셨으면 필수적으로 검토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계단을 놔도요. 계단은 잘 놨는데 이 사다리는 잘 놨는데 이 사다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쪽에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 조건 4가지.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은 돈을 어떻게 주냐가 보상 플랜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일하는 방식. 이 4가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어때야 될까요? 권현진 스폰서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거든요. 본인이 10년 동안 뭐 쓰리잡도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고 유산화를 또 10년 동안 했을 때 본인이 얻어가는 삶이 달라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보다 더 꽂혔던 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나 이제 좀 쉴까 봐 라고 하셨을 때 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쉬어서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다리를 잘 놔서 돈 벌려고 했는데 회사가 지속 성장하지 못하거나 사라지면 너무 억울하겠죠. 매우 1차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요. 제품이요. 우리가 제품을 좋아서 내가 써보고 좋아서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너무 흔해. 아무나 만들 수 있어. 저도 집에서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이 일이 되지 않겠죠. 전문성, 재구매, 좋아서 계속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정수기 좋아서 2대, 3대 집에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여야 되고요.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보상 플랜인데 이건 당연하겠죠. 합리적인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명을 컨택해서 3BC를 열면 전 1,000만 원 줘요. 리더님은 늦게 시작했고 직급이 낮으니까 10만 원 줘요. 합리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노력을 하는 만큼 나에게 원하는 대가가 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4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뭐냐면 일하는 방식이에요. 시대에 맞는가. 우리 지금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팔고 다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면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파트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이 4가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 4가지를 어떻게 오늘 설명해 드릴 거냐면, 그래서 유산화는 이 부분이 저를 뭐 한 달, 2달, 뭐 1년, 2년 동안 계속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산화와 접목해서 어떻게 성공 조건에 부합하는지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비교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첫 번째 회사 알아볼게요. 안전한 회사인가? 합법적인 회사인가?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안전이라는 거. 리더님들 처음에 여기 완전 불법이고 되게 안 좋아요 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안전해라는 말을 뭘로 믿으실 거예요? 저는 저를 소개하신 스폰서님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분도 속고 있을까봐 모르잖아. 우리도 다 속고 있을까봐 저는 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기꾼이 된 거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갑자기 지금 반짝 잘 되는데 돈을 계속 못 벌어. 억울하잖아요.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산화에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전문가들은 주식 상장 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해요. 주식 상장 딱 생각해 보세요. 돈 좀 잘 버는 회사가 주식 상장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되고, 그렇죠? 증빙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주식이 상장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 들어보셨나요? 역시
네, 뉴욕 증시에 2011년도에 상장되었어요. 여기 날짜도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 보시면 10월 22일 날 구글에 유산화 스탁이라고 검색해서 쳐봤습니다. 99.84 달러잖아요. 지난주에는 108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가지고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배 성장을 했습니다. 어때요? 그냥 제가 회사 좀 좋아 이렇게 말한 거랑 보셨을 때 차이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또 궁금했어요. 그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에이 무슨 유산화만 잘났겠어? 검색했거든요. 검색해 보세요. 없어요.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있는데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 상장 60배 성장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궁금했던 점이에요. 부채 비율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채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해 10월 22일 날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 증권에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치면요. 이렇게 재무제표 단기순이익이 다 나와요. 보시면 보이시죠? 장기 부채 비율 0, 부채 비율 0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채야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부채 비율이 없구나. 그 눈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뭘까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라고 하잖아요. 빚도 좀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할까 싶어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부채 비율은요. 기업의 재무 구조 중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 지표인데 여기 보세요. 경영 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고 합니다. 건전한 회사가 맞는 거예요. 재무적으로, 자본적으로 매우 건전한 회사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뭘 생각했냐면 제가 빚을 막 내줬어. 이 회사에. 우리 마이러멘치 박사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경영인형 좋다고 하잖아요. 막 돈을 빌려줬어. 근데 나는 경영인형 필요 없어요. 돈 빌려준 사람으로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부채를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이면 나는 이제는 뭐 그런 경영인형 필요 없어. 원치 않아 하면 회사의 색깔이 바뀌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내가 선택한 이 회사의 이 경영이념 이거를 지속시킬 수 있고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주식 상장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아이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정말 와 정말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회사가 좀 다르구나, 경영 이념이 다르구나를 진짜 마음으로 완전히 물밀듯이 느꼈답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예요. 이것도 엄청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일단 네트워크 다단계 판매업은 우리 법률에 의해서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실 다단계 회사지 그러면 너네가 좀 진짜 보상도 해줄 수 있고 그런 회사인지 증명해 확인해 줄 수 있어. 대신 여기 공제회에 가입해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대충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 사람에게 약간 피해가 일어났어요. 뭐 영양제 같은 거 먹고서 좀 안 좋아져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내 돈으로 물어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공제협회에서 해주는 건데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록되려면요, 많은 돈을 또 예탁해야 돼요. 자본력이 없는 회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회사 신뢰할 만하세요? 그 말은 피해를 보던 말던 내가 보상을 도와주는데 가입을 했다가 안 했다 할게. 약간 회사가 좀 별로지 않아요? 그런 회사가 매우 많아요. 그런 회사는요, 이 등록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유산화는 계속 527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는 게 여기 가입됐으니까 정말 합법적이고 좋은 회사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적어도 여기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좀 괜찮구나.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직접 판매 공제조합 한국 직접 판매 협회에 나온 건데요. 제가 이따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합법적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가 합법적인 회사인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 조직을 비교해 놨어요. 이건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재여야 돼요. 고가의 소비재가 아닌 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불 제도에 의거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는 환불 제도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면요. 가입돼 있는 회사가 합법적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지 한번 또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너 얼마 내? 그리고 너처럼 낼 사람 2명 데리고 와. 그러면 돈 줄게. 이런 거는 소비재인가요? 아니죠. 그런 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10년 이상 검증된 회사인가? 저 대학교 때 STX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STX? 안 들어보셨나? 저기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엄청 핫했고요. 광고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회사예요. 보세요. 대학생들 입사 선호하는 기업 삼성, 금호, SK, STX 이렇게 기사에 나올 정도의 회사인데 지금은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년 이상 검증된 회사여야 되고 10년 동안 뭐 존재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여기가 좀 괜찮은 데인지 돈 좀 버는 데인지 그런 게 검증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춘 500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구글 글링하면 다 나와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돈을 내야 돼서 제가 돈을 안 냈고요. 이렇게 2005년도 뭐 이렇게 최근까지 다 탑 10, 탑 100, 탑 500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포춘 500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 중에 12%의 기업만이 명단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회사의 흥망성쇠가 엄청 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봐야 돼요? 유산화가 계속 존재할까? 저는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존재할까요? 그쵸? 그걸 볼 수 있는 건 성장세 상승률로 볼 수 있어요. 이 업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업계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바닥이 아닌 건지는 이 성장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검증된 회사 뭐로 확인하냐? 성장이 되고 있냐 아니냐? 그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제품 넘어갈게요. 전문성이 있는가? 대체 불가한 우수성이 있는가?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소비재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만들고 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체 생산률 70% 이상인 회사여야지 한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도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기가 안 만드는 데가 있나? 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엄청나게 좋은 영양제를 최고의 배합으로 이렇게 만들면 최고라고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이 공장에 위탁했어요. 카피 안 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 말 못 하십니다. 그쵸? 다 비슷해져요. 여기 나오는 전문성과 독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위탁을 하잖아요. 공짜로 해주실 거 아니죠. 저에게 돈 받을 거잖아요. 제가 만드는 것과 그쵸? 돈 받아서 파는 거는 다르겠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뭐와 직결되나? 나의 수입과 직결됩니다. 내가 식당을 하는데 고기를 팔아요. 요 매장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상추랑 이렇게 심어서 그냥 해서 손님하고 주는 거랑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친 상추를 사와서 주는 거랑 마진율이 어떤 게 높아요? 첫 번째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상당히 예민해야 되고요. 실제로 자체 생산하는 설비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유산하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통 방법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한 거고요.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영양제 잘 만들었더라. 팔아줄게. 화장품 잘 만들었더라. 팔아줄게. 유통회사예요. 그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이요. 전문성과 독창성. 자체 설비가 있다고 해도 10년, 20년 전에 만든 게 그대로라면 누구라도 다 따라하겠죠. 그 포뮬러를 몰라도 막 분석해서 연구해서 다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유산화에는 85명 이상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있어서요. 영양제를 계속 연구 개발해요. 독창성, 전문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타사와 이런 부분도 비교하시면 좋아요. 제품에 대한 우수성. 그냥 좋아, 먹어봐 이게 아니고요. 여기 약전에 실려 있거든요. 종종 서플 아시죠? 서플. 서플 얘기하면 너네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거 보여주면서 약전도 우리가 만들었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수하죠. 더 이상 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영양제가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있습니다.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있는 영양제를 먹이면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병원이 있겠죠. 우수하단 말이에요. 제가 산업피부병원이 유산화랑 관계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파운데이션. 마이러멘츠 박사님 사진이 떡하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연관성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있어요. 그거 외국 거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대한민국 대상 받았는데 한국 사람한테 좋지 않으면 왜 대상을 줘요? 그쵸? 식약청에 준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매우 맞는 그런 영양제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뉴트리서치 이거 아시죠? TV에도 나와 있고 이 책에서 당연 1등이고요.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에서 교보문고 치시고 교보문고에서 영양제 치시고요. 치면 나오는 책이에요. 유산화에서 만든 책이 절대 아닙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다고 우기는데 종종 있어요. 제가 나온 그 기관 들어가 봤어요. 없어요. 그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재구매. 이렇게 좋은 거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수리 좋으면 2대, 3대, 10대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잖아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물건이어야 되는데요. 소비재여야 되는데 소비재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비내구 소비재에 속해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비내구 소비재에 속합니다. 뭐냐면 경기 변동에 의해서 이 소비의 탄력성이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아프면 먹으실 거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거잖아요. 음식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비내구 소비재에 속합니다. 영양제가 100% 속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한 보시면 건강 관련 지출 현황 보세요. WHO에서 2019년도 나온 거예요. 여기 한국 1년에 500만 원 정도 먹고 있죠? 우리 오토랑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자, 보상 플랜 볼게요. 합리적인가, 공정한가, 부담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 진짜 돈 진짜 공정하게 주는 것 같아. 나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진짜 제대로 된 보상 플랜인 거죠. 그냥 이 사진 하나로도 더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세모와 네모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명 3BC 끊었을 때는 더 주고 리더님들이 끊었을 때 덜 주면 공정하지 않겠죠. 유산화는 이렇게 차별 없이 공정한 보상 플랜이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나는 500만 원 벌 거라고 했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입에 한계가 있는 보상 플랜이었다면 리더님들은 하실 건가요? 그런 회사가 매우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더 벌고 싶은데 너는 안 돼. 너무 많잖아. 월 1억 이상은 안 돼. 그 이상 벌면 안 돼? 라는 회사 매우 많아요. 꼭 확인해 보세요. 부담 없는 비즈니스여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종종 유지 비용 있어? 유산화? 이렇게 말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유지 비용이 아니라 우린 진짜 소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타사의 리더를 만났었는데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돈 많이 주는데 하려고 어차피 내가 이 바닥에 발을 담그는 이상 돈 많이 주는 거 할래 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진짜 돈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골드가 되면 뭐 하셔야 돼요? 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아실 텐데 골드가 됐어. 리더님이 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오토 돌리시면 되죠.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사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뭐 해야 되냐고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오토 그거는 당연한 거래요. 새로운 매출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더 많이 써야 된다거나 이런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 회사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씩, 두 번씩 비교하실 때 조금씩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 또 실적 마감.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예를 들어 유산화가. 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마감을 하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죠? 마감이 있는지 아닌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작은 A사의 경우엔 또 제가 또 비교해 본 건데 무한 누적이라고 얘기해요. 무한 누적. 우리랑 똑같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래? 그러면은 무슨 막 찾아봤거든요.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흘려가듯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무한 누적입니다. 첫 수당 받을 때까지만 이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마지막입니다. 힘들게 오셨어요. 일하는 방식이요. 시대에 맞는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이거는 뭐 다시 사실 뭐 더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 시대에 맞는가? 보세요. 유산화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회라고 하죠.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핸드폰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의 시대와 완전히 맞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그룹이 오셨잖아요. 유맵 있잖아요. 나와서 교육받는 것만이 100%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든 내가 원할 때 핸드폰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스타즈 그룹에만 있는 거 아시죠? 잘 오셨어요. 그냥 동네 언니, 옆집 언니의 소개로 오셨지만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가? 현재 25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이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아는 외국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영어 못하고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저의 파트너가 국제 결혼을 했고 파트너의 시댁이 또 막 영국이고 그 파생되는 막 이렇게 막 전 세계로 가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스페인에서 후라바누 씨를 먹고 뭐 이러니까 저한테 실적이 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데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해외를 나가볼까 생각해요. 해외를 나가면요. 타사의 경우에는 다시 코드를 뽑아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대로 가도 따박따박 돈이 똑같이 들어옵니다. 매우 중요해요. 리더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려면 글로벌 쇼핑이 가능해야 되겠죠. 유산화닷컴에서 들어가 보시면 나라를 다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요. 구매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세요. 글로벌 회사는 매우 많아요.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너는 해외에서도 이거 돈 돼? 이러면 글로벌 회사야 이러거든요. 속으시면 안 돼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회사여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원코드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유산화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게 저를 계속 설득해 오면서 찾아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못 믿으시나요? 완전 믿을만 하죠. 다른 회사랑 꼭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 소름 진짜 이 정도였어?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그래 좋은데 내가 성공할지 모르겠어. 성공 조건을 다 들어서 성공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다 유산화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겠다고 하신다면 그냥 리더님들 그 컨택하는 분한테 내 얘기 하지 마세요. 유산화 얘기만 하세요. 유산화 얘기하고 유산화의 성공 조건 얘기해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 와중에 내 스스로가 나를 또 믿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성공 조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단계로 돈 벌지 못한
그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하지 않은 분들의 조언에 흔들리지 마세요, 리더님들. 제가 의심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알아봤고 리더님들과 저는 초면인 경우도 많지만 내 스스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경험한 저의 조언을 들으시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